오늘 통합공과의 주제는 사실 비밀인데 벌써 말을 해버리셔가지고 우리 모르는 척하고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기죠. 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어,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통합공과의 주제는 시간에 대한 네, 주제입니다. 네,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오늘 통합공과의 제목, 돈사님은 제목 짓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제목은 지금도 시간은 흐른다라는 제목이고, 그 밑에 보면 시간의 속성과 시간의 의미와 그리고 시간 관리에 관해서 이제 함께 우리 짧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네, 돈사님이 고등학생 시절에 되게 지금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불평불만이 엄청 많은 친구였어요. 막 세상에 불만이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전사님은 그래 보이지 않겠지만 서울 사람 같이 보이겠지만 경기도 연천이라는 엄청 시골에서 이제 태어났거든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까지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안산이라는 도시로 가게 됐어요. 저희는 연천군이고 안산은 시였거든요. 이제 안산에 갔는데 도사님 그래도 나름대로 시골에서는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막 많지 않다 보니까 서울보다 거기서 열심히 이제 내신을 잘 받아서 이제 어떤 학교로 가게 됐는데, 이제 그 학교에 갔더니 나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과정을 끝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반별 배치고사를 보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직 입학도 안 했는데 반별 고사를 보는데 그 내용이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배우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전사님이 그 시험지를 맞닥뜨리고 이제 굉장한 좌절에 빠졌고,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걸 많이 맞닥뜨렸냐면 나는 학원 하나 다니기도 쉽지가 않은데 어떤 친구는 논술학원 다니고 논술학원도 다니면서 영어학원 다니고 영어학원 다니면서 수학학원 다니고 하면서 야, 나는 저 다니고 싶은 학원도 많고 못 다니는데 쟤는 진짜 자기가 다니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또 전사님 때는 PMP라고 해서 인터넷 그 영상을 여러분은 요즘 핸드폰 통해서 보겠지만 저희는 PMP라는 게 있었어요. PMP 세대 계신가요? 몇 분 계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PMP 같은 걸 보면서 했는데 나도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혼자는 내가 이것만 있으면 공부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하면서 되게 불만이 많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세상이 진짜 불공평하다. 어떻게 세상 이렇게 불공평하지? 그리고 우리가 불공평한 게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체적인 조건들도, 존사님은 키가 아담하잖아요. 그래서 키 큰 친구를 볼 때마다 왜 쟤는 저렇게 큰가? 존사님 또 축구를 되게 좋아했는데 여러분 운동에 있어서 이게 정말 운동 센스도 중요하지만 그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되면 하드웨어의 차이를 이기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저 높이 오는 공을 점프해서 헤딩을 하고 싶어도 나보다 20cm 이상 큰 친구가 앞에 있으면 이제 헤딩을 못하는 걸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작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아무튼 또 한 번은 이제 외국인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아프리카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 우리도 이게 보이지 않게 있는 그런 피부색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막 차별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나는 이 황인종 같은 이 황색깔의 색이고 왜 저 친구는 검은색의 피부를 갖고 있고 왜 제 친구는 이제 백인이고 어떻게 저 친구는 저렇게 크고 어떻게 저 친구는 저러지 하면서 불평불만이 참 많은 고등학생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불평불만을 더 이상 할 게 없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같은 건 뭐가 있을까? 내가 저 친구랑 참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깨달은 것이 이제 돈이 많아도 잘생겨도 또 아프리카인이어도 또 어느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시간을 동일하게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생겨도 24시간, 못생겨도 24시간, 아시아인이어도 24시간, 아프리카인이어도 24시간, 돈이 많은 사람도 24시간, 돈이 없는 사람도 24시간, 이렇게 모두 공통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을 한번 또 띄워주시면 우리가 시간의 속성이라고 해서 시간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속성이 있냐면 누구에게나 같은 시간, 같은 양의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같은 양의 시간이 주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네, 두 번째로 넘겨주시면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속도로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사님이 혼자 한 생각이지만 물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고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겠지만 여러분 전사님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들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르게 주신 것들, 이 다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런 고민이 처음엔 좀 들었다가 그거는 전사님 인생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서 그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왜 이렇게 다들 다르게 다른 조건에 이 세상을 살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나중에 가서 물어보고 이 동일하게 주어진 것들 이것들을 인생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태어난 시점이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죽는 시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에 시간을 쏟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 생명을 쏟는다는 거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띄워주시면 시간의 의미로 시간은 곧 생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중학교 때는 그런 생각했겠죠? 고등학생 되면 당연히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길 거야 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그 환상이 깨진 친구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환상을 꿈꾸게 될 텐데 이제 대학생이 되면 혹은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자연스럽게 생길 거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도 환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누군가를 사랑을 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 그게 사물이든 취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에게 내 시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권태기라는 게 오게 돼요. 전사님도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제 아내와 5년 정도의 연애를 했었어요. 5년 정도의 연애를 하면 이제 사랑의 여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사님은 여러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딱 만났을 때는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내가 좋아하는 모든 모습을 다 가지고 있지? 말투도 뭐 생김새도 그런 성격도 야 진짜 저 사람이랑 만나고 싶다. 저 사람이랑 사귀고 싶다 하는 뭔가 마치 번개를 맞은 듯한 이제 주사를 맞은 듯한 엄청 이제 그 강렬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그런 때가 있고요. 그때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시간을 쓰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점점 그 사랑의 감정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권태기라는 걸 걷게 되죠. 근데 전사님도 겪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금 결혼한 아내와 잠깐 헤어졌던 때도 있어요. 막 이렇게 잘 사귀다가 서로 막 생각이 안 맞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안 맞은 게 이렇게 많지? 우리는 서로 만날 사이가 아닌가 봐 하고는 잠깐 헤어졌었던 때도 있었고 다시 이제 만나게 된 때도 있었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시간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거는 내가 이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꼭 확보해 나가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생명이니까. 그래서 시간은 곧 생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가 생기면 그거에도 시간을 쓰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즐기기 위한 내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곧 생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시간은 곧 내 정체성,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간은 곧 가치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생각하는 시간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자면 시간은 곧 생명이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시간은 곧 정체성이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시간은 곧 가치관이다라는 것 이 세 가지를 명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사님이 이제 스케줄러를 쓰게 됐던 거는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는 그 스케줄러를 쓰는 게 그 훈련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전사님도 그때 처음 이제 다이어리를 처음 사서 뭔가를 써봤는데, 여러분에게 시간 관리의 팁, 아주 기본적인 팁이긴 하지만 전사님 나름의 팁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 관리 첫 번째 팁, 아침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의 다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거는 다이어리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 이따가도 조금 이따가 얘기할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고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생명을 왜 주셨지? 나한테 오늘 하루를 왜 주셨지? 이 질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질문하는 시간이 바로 아침 묵상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고등부에서는 애플지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 오늘 이제 카톡방에도 올라가고 지난주에 이제 그 또 말씀 묵상 큐티에 관한 또 통합 공과 때 우리 한장 전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두란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새나 새벽 나라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일리 큐티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묵상에 느낀 점을 한 줄 쓰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다짐을 쓰는 것이 아주 시간 관리에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최소 시간이 필요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평상시 일어났던 시간에서 딱 10분에서 15분을 먼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에 성공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번 핸드폰을 꺼내서 이제 알람을 맞추세요.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한테 닥치고 나서 없던 시간들이 막 생겼죠.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가도 되는 상황이고 전사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었는데 모임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그동안 없었던 시간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생긴 시간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람을 잘 맞춰 놓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할 거는 아침에 일어나는 여러분의 보통 시간, 내가 11시에 일어났다. 11시에 일어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11시에 일어났다 하는 친구들은 10시 45분에 알람을 맞추세요. 10시 45분에 알람을 맞춰서 7시에 일어나는 친구들은 6시 45분에 맞춰서 15분 먼저 일찍 일어나서 내가 준비한 그 다이어리, 뭐 펭수 다이어리가 됐든 어떤 다이어리가 됐든 다이어리를 준비하고 또 애플지를 준비하고 애플지가 지금 3월호는 실물로 안 나갔으니까 이 핸드폰을 통해서 두란노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선생님이 보내주시는 파일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느낀 점을 다이어리 한 줄 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에 대한 다짐을 씁니다. 이게 첫 번째 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이어리 쓰기입니다. 첫 번째랑 이어지는 건데 다이어리를 쓸 때 사실 안 쓰다가 쓰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꿀팁인데 처음엔 어떻게 습관을 들이면 되냐? 먼저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계획할지를 쓰지 말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었던지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오늘 보낸 하루를 기억해 보면서 내가 오늘 뭐 했지? 아침은 뭐 먹었지? 이렇게 쭉 쓰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일을 기획하게 되고 오늘을 계획하게 되는 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이어리를 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사님 저는 11시에 눈을 떠서 11시부터 12시까지 아침 밥을 먹고 아침 겸 점심 밥을 먹고 12시부터는 학원을 가요. 학원에 가면 12시부터 5시까지 학원에 가요. 그래서 학원에서 수업 듣고 5시부터 6시까지는 또 밥을 먹고 6시부터 10시까지 또 학원을 가요. 그 10시부터는 또 잠을 자는데 저는 다이어리를 쓸 필요가 있나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간 관리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숨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학원에 가 있는 시간 안에서도 분명히 내가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5분, 10분, 15분, 20분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친구들로부터 방해받기가 싫다고 하면 요즘 이어폰 있잖아요, 그죠? 이어폰 하나 꼽으시고
또 요즘은 또 블루투스 이어폰도 있어가지고 블루투스 이어폰도 하나 꼽으시고, 내가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이어폰이 없다는 친구들은 휴지라도 이렇게 한 장씩 꼽으셔가지고 잠깐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두 번째 팁은 다이어리 쓰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팁은 뭐냐면 한번 띄워주시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반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이 반성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반성문을 많이 썼어가지고 반성만 하면은 괜히 날 때렸던 선생님 막 기억나고 막 벌 받았던 거 기억나가지고 반성이 그렇게 나한테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던 게 되게 막 20살 이후로 다가왔는데, 우리 반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꿀팁으로 말씀드렸던 아침 묵상을 하면서 썼던 한 줄의 그 느낀 점, 그리고 하나의 한 줄의 그 다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마지막으로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 다짐을 잘 지켰는지, 내가 그 하루의 계획들을 잘 지켰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는데 이 하루를 내가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거에 대한 기도의 내용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시간 관리를 하는 이 세 개의 팁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정도 먼저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의 다짐을 쓰는 것, 그게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 팁은 다이어리를 쓰는 겁니다. 처음에 하기 너무 힘든 친구들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그 습관이 든 친구들은 오늘을 계획해보고 내일을 계획해보고 더 나아가서 1년을 계획해보고 5년, 10년을 계획해보는 그런 습관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반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 있어야 되는 알람은 내가 자기 전에 까먹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알람과 자기 전에 반성하고 기도하는 알람, 요 두 가지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람을 설정해 두면 이 알람이 계속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거예요. 막 더 자고 싶은데 울리고. 근데 그것 자체도 엄청난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 같은 하루가 어떤 누군가에게는 꼭 살고 싶었던 하루였다는 것을, 하루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그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 살기 힘든 세상 가운데, 특별히 이 대한민국 이 청소년 생활 가운데 나한테 이 하루를 왜 허락해 주셨나? 도대체 이 하루에는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나?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궁금해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통합 공과를 마치는데, 다음 장 한번 띄워주시면 질문이 있을 거예요. 네, 질문인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한번 예배가 마치고 통합 공과가 마치게 되면 한번 여러분 나름의 답을 달아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시간의 속성 말고, 전사님이 생각하는 시간의 의미 말고, 전사님이 생각하는 시간의 관리 방법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의 속성과 의미와 시간 관리 방법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